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조간딱풀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월간조선 9월호에 실린 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간조선 이 광고를 보시면은 최초 공개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입수를 했다. 그래서 줄리로 어떤 접대부 생활을 했다.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일단 세 장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생활을 했다. 그런 윤석열 엑스파일 안에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주장들을 진보 좌파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막 하면서도 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던 정대택 씨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줄리라는 예명을 썼지만 어떤 접대부 생활, 호스티스 생활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줄리를 둘러싼 논란이 막 확산이 됐고 또 벽화까지 등장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등장을 해서 이것이 계속 이 대선 전국에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목격자가 나타난다든지 가명으로, 자, 익명으로, 자, 그런 상황까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자,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가 입수한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사진, 지금 보내드리는 첫 번째 사진은 1998년에 김건희 씨가 서울 광장동에 있는 강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지금 중앙에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죠. 자, 1998년인데 왜 이 1998년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윤석열 엑스파일에서 이른바 접대부설이 나올 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생활을 했다. 자, 이런 그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뭘 했느냐. 자, 이것을 확인해 주는 사진이죠.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사진, 사진입니다. 이것은 2001년, 자, 2000년대 초반이죠. 2001년에 서울 관훈동에 있는 단성 갤러리에서 김건희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김건희 개인전. 거기서 김건희 개인전의 다과 회장 개인전을 하면 다과회를 하죠. 다과회장에서 촬영한 김건희 씨 사진입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죠. 자, 2001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접대부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그 개인전도 열고 교생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개인전 당시에 지금 보여드리는 세 번째 사진은 단성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이 있었는데 그때 단성 갤러리 앞에 설치된 김건희 개인전을 알리는 플래카드, 자, 이런 사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접대부 생활을 했다.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월간조선 9월호에 조성호 기자가 입수를 해서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루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줄리 문제, 이 부분은 일단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당대표 이준석 리스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좀 대리전 성격으로 이준석과 맞붙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통화한 내용,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이준석, 원희룡 통화를 하면서 자, 금방 정리된다. 이것이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이 정리된다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정리된다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조간을 소개해드리면 이례적으로 이 원희룡 대권주자죠. 대권주자 원희룡과 경선 관리를 뭐 공정하게 해야 할 이준석이 맞붙은 충돌한 이 일을 일면 톱으로 주요 조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 보시면은 당 대표와 주자 싸움에 국민의 힘이 다 빠진다. 지금 치열하게 경선 준비를 하고 같이 원팀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윤석열과 싸우다가 지금은 또 원희룡과 싸웁니다. 대권 주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싸우고 있죠. 이준석 이번엔 원희룡과 갈등, 녹취 폭로전까지 펴면서 감정 싸움, 당내에서는 정권 교체 포기했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이준석이 녹취록을 공개했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8분 몇 초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전부 공개한 것이 아니고 녹취록을 일부 부분만 본인이 AI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원희룡은 본인이 들은 것을 차마 말로 못하지,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당신이 이준석이 그 녹음을 그대로 공개하라. 이렇게 어제 6시까지 공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준석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죠. 자,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공개한 녹취록 여기만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준석의 의도와 달리 이것이 윤석열을 지칭한 것이라는 그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원희룡이 이 대선 과정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무 걱정 마세요. 저쪽은 윤석열 캠프입니다.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입당 때 본인을 패싱을 하고 이준석을 패싱하고 막 그래서 지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여론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사님, 원희룡 지지율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을지. 자, 일단 조선일보도 보시면은 일면 톱입니다. 정권 교체 외치면서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야당. 다음 달 1일이 대선 후보 경선 시작입니다.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선 버스 출발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번갈아 가면서 이준석이 대권 주자들과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뭐 도움은커녕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다음 달 1일 대선 경선 시작인데 당 대표 후보들 뒤엉켜 내분 격하, 뒤엉켰죠. 또 가령 뭐 하태경 같은 경우는 그 원희룡에게 후보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정리된다. 통화 놓고 공방. 안팎에서는 그 여 앞에서 거대한 여당 앞에서 지금 이럴 때냐. 자, 이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당대표의 불공정한 경선 관리 논란 그리고 또 일부 대선 주자와 중진들의 젊은 당대표 흔들기 논란 이 두 가지 추측이 엉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당대표 흔들기 만약에 이준석이 제대로 대여 투쟁도 하고 대여 투쟁은 완전 손 놨죠. 대여 투쟁도 하고 공정 경선 관리를 하고 대통령 유승민 이런 이야기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면은 뭐 지구를 뜨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젊은 당대표라고 이렇게 흔들기를 하지를 않겠죠. 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녹취록에 헛도는 정치 이거 일면 톱입니다. 이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두 사람 얼굴 했고 녹취록에 정치가 헛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헛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싸리 판이 돼간다. 자, 의원총회에서도 난타전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당대표와 대권주자가 싸우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막 편이 갈려서 난타전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서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서로 막 충돌을 했고 어제는 또 초선 7명이 호소문을 내고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무거운 자괴감을 느낀다.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말자. 자, 이렇게까지 막 촉구를 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저거 곧 정리된다.
이것이 무슨 저거가 누굴까요? 윤석열이 정리된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이 정리된다. 자,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을 저거 정리된다 하기 전에 여론조사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 있어. 앞부분에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저거 곧 정리된다.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축하합니다. 그럼 여론조사 사이에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하면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에 따라서 저거가 정리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지율에 따라서 정리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과의 갈등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윤석열과의 갈등이 정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이 의기소침해져서 기력을 잃어서 그냥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과연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거라고 했는데 설마 윤석열을 저거 물건처럼 지칭을 했겠느냐? 그런데 이 통화를 하다 보면은 막 흥분돼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런 식의 또 둘만의 통화라고 생각을 하니 본인이 뭐 자동 녹음으로 녹음은 했지만 그거 뭐 의식 안 하고 했을 수도 있다. 자, 이 이야기고. 일단 윤석열의 후보 지위, 저는 여기에 무게를 싣습니다. 윤석열의 후보 지위가 정리된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 상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원희룡이 차마 옮기지 못할 내용들이 앞뒤 문장에 있다. 앞뒤 대화에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것을 원희룡이 공개하라고 한 대로 8분 여 초 분량의 그 녹음 파일 그대로 공개를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정리된다. 이 앞뒤에 또 지지율 말고 어떤 말이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을 둘러싼 X파일과 관련된 문제들, 뭐 사생활, 부인, 조금 전에 전해드린 뭐 줄리, 이런 그 루머에 휩싸여 있는 그런 문제, 또 장모 문제, 구속되는 장모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윤석열 X파일 같은 것도 막 이야기하면서 지지율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8분 여초짜리 녹음을 그냥 공개를 하면 됩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니 왜 이런 걱정들을 하냐 하면은 이준석과 윤석열 또는 이준석과 원희룡의 싸움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톱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이준석 주어 논쟁 정리가 되는 주어가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정리되느냐 아니면은 윤석열과의 갈등이 정리되느냐 이준석 주어 논쟁 전입 가경 그래서 당내에서 정권 교체 회의론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대권 주자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 경선 관리를 하라고 맡겨놓은 당대표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 하태경은 이준석 편을 들면서 대표 뒤통수를 치고 분탕질을 한다. 원희룡 예비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당직자 회의가 있었는데 대표와 후보 설전 때문에 현기증이 난다. 당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권 재창출에 이제 물 건너갔다. 친이 친박으로 양분돼서 쫄딱 망했는데 벌써 잊었나. 이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뭐 서울시당 뿐이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위에 기사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고, 뭐 친윤계 의원들이 사석에서 이준석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취임 후에 페이스북 글을 180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정부 여당 비판하는 건 2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취합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기사도 그렇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정권교체 이야기 제가 드렸죠. 야당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지지는 높은데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 그리고 후보들 지지율은 하락한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체를 해야 될 세력, 당 또는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상당히 지금 야권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주요 대선 주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 지지율과 야권 선두인 윤석열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했다. 자, 지금 바람직한 자기 대선 결과 조사가 넥스트 리서치에서 했는데 8월 13일, 14일 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55.4%.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38.2%.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이 추세인데 정권 교체. 워낙 이 백신 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어떤 무능이 다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에서는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8. 이게 원래 한 달 전에는 32대 31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그 사이에 역전돼 버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31대 32가 33대 28로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 지지율, 오늘 아침에 나온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상당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29.8, 윤석열이 19.5, 오차범위 훨씬 벗어나서 10%포인트 정도로 밀려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 이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입니다. 이낙연도 10.6%. 그러면은 윤석열은 19.5. 거의 이낙연과 윤석열의 차이만큼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나버린 것이죠. 홍준표 5.3, 그리고 최재형 3.9,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도저히 떠지를 않고 있는 그 상황이죠. 저는 뭐 두 자릿수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 범야권 후보군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윤석열은 22.8, 홍준표가 14.5, 유승민이 10.2로 따라가고 최재형은 3.7. 최재형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대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러면은 최재형을 빼면은 나머지는 대선에 이 4년 전 대선에 출마했던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그 홍준표, 안철수 뭐 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출마하지 않았던 원희룡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지지율을 볼 때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정권 교체에 적신호가 걸릴 정도로 이 부작용이 많은데 이 두 사람은 왜 싸울까? 뭐 윤석열의 싸움이 건 것은 없죠. 윤석열은 뭐 본인이 이렇게 이준석이 막 입당 시기를 미리 알리고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패싱을 했고 또 13명 지지율이 안 나오는 주자들까지 다 합해서 토론회를 하자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했고 이런데 지금 싸움은 이준석과 원희룡이죠. 이준석은 왜 그럴까? 그리고 원희룡은 또 왜 그럴까? 이준석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뭘까? 원희룡은 처음에는 이준석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왜 지금 당대표를 저격을 할까?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한겨레는 3면에서 이준석 위기 원인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치한다는 거죠. 조연 아닌 주연, 자기 정치 과잉에서 이준석 위기 원인은 이준석이다. 자, 제가 원희룡도 처음에는 이준석이 우호적이었다가 돌아섰다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이죠. 처음에 이준석이 등장했을 때 상당히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런 분석으로 돌아섰습니다. 도전받는 이준석 리더십 왜 그럴까? 일단 설하 그 분란 중심에 섰고 원희룡과 충돌하고 나서 원희룡이 어제 6시까지 녹음 파일 공개하라 그러니 딱 한마디 SNS에 그냥 딱 합니다. 이러고 또 뭉치는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입지 넓히려고 계산된 행보다, 이준석. 협의는 건너뛰고 SNS 소통만 즐긴다. 내부 피로감에 정제된 행동들을 막 주문을 하는데 본인은 이준석은 스스로 발광체 되려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를 강하게 의식해서 자신을 발광체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본인이 자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발광체로 행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보면은 10년 주기론이죠. 진보 10년, 보수 1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진보 지금 5년 했죠. 그러면은 다시 5년을 진보가 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10년 주기론에 따라서 이번에는 진보 쪽에 갈 거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준석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홍범도 장군 안장식이 있었죠. 18일 대전 현충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준석이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숙연하게 안장식에 참석한 모습인데 이준석은 뭔가를 하고 있죠. 손톱 손질을 저기서 하고 있었다. 당대표로서 참석해서 저 음숙한 자리에서 손톱 손질을 하는 영상이 청와대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송 물론이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이준석 대표 손톱 정리, 행사 도중 손톱 정리를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고개를 드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하필 이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포 태극기를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태극기 전달이고 쳐다보지 않고 손톱 손질을 했다. 송영길, 옆에 있던 송영길 등 주요 내빈의 올곧은 자세와 대비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희룡은 왜 그럴까? 한국일보 분석입니다. 원희룡. 윤석열 대신 이준석 때려서 존재감 키우려는 원희룡. 일반적으로는 당내 경선할 때 여론조사 1위 주자를 집중 공격하죠. 지금 홍준표도 그렇습니다. 유승민도 그렇고. 그런데 원희룡은 왜 오히려 윤석열과 보조를 맞춰서 당대표를 공격을 할까? 뭐 공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명분이 있으니 하는 것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지율 1위 윤석열의 우군 자처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희룡이 이준석 대표가 너무 특정 주자에 기울였다.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또 오세훈 차출론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희룡의 이미지는 좀 차분하고 어떤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정권 교체 투사로서의 이미지 변신 전략이 아니냐. 원지사 거친 행보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모범생 이미지를 깨고 정권 교체를 이룰 투사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 참전해서 존재감을 키우는 전략이다. 원희룡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통했다. 최근 며칠 동안 원희룡 이름이 언급된 빈도가 윤석열을 제쳤다. 자, 의도가 어쨌든 간에 원희룡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너무 대여 투쟁을 안 한다는 거 있죠. 이준석이 대여 투쟁을 안 한다는 거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희룡이 존재감이 또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의 일탈된 행동을 제대로 홍준표도 그렇고 하태경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원희룡이 나서서 이준석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은 어제 종일 항교익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는데 항교익 반박, 그래서 여러 가지 친일 논란도 일어나고 과거 음식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들을 전부 일본식 모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해서 친일 논란이 일어나고 막 했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한교익을 정리하라, 내정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교익이 아주 사납게 반발을 하고 있죠. 한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스럽다. 송영길 당대표는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한교익, 이낙연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지명 철회하라고 했다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이 거친 발언이 한교익 사장 후보, 이것은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이야. 사퇴 일축. 그리고 이낙연 쪽에 대해서는 짐승이다. 왜? 나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문파, 열성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은 문파들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문파들이 공격하려니까 이번에 문파에 대해서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면서 본인을 공격을 하니까 악마라고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진보의 민낯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이 두 쪽을 싸잡았어. 정책 대결 대신 비방 몰두, 대선 주자들 집안 싸움 중. 여야 모두 집안 싸움 중이다. 정책이란 온데간데 없다.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 톡 기사, 여기 세계일보도 옆에 있죠. 아프간 여성들 이야기인데, 아프간이 탈레반들이 점령을 했죠. 점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아프간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차량 4대에 현금을 싣고 도망갔다고 하죠. 자, 그러니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탈레반 본색, 여성 총살, 아이 채찍질. 아이가 겁에 질려 있고 어떤 아버지가 축 늘어진 아이 채찍질, 탈레반에게 채찍질 당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 또 물론 국제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군 철수, 미군의 정책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고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